네, 안녕하십니까. 수요 세미나에 오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인공치약 권류착학계에서 제공하는 임플란트 치료 성공을 위한 임상 키포인트에 대해서 제 주제는 턱뼈괴사증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수복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선종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턱뼈괴사증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현재까지의 그 관련 연구와 치료 방법,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과 그 케이스들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2017년에 봤을 때 65세 인구가 고령 인구 총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65세 이상의 인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게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노인 환자들을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 20% 이상의 65세의 노인 인구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EMR 그 화면인데, 제가 평균적으로 한 6, 7명 정도의 입원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항상 이런 턱뼈괴사증에 관련된 치료와 관련해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임플란트 케이스 환자를 보겠습니다. 턱뼈괴사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모든 임플란트에서 일어나지는 않고요. 취약한 쪽에서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73세 여자 환자였는데 하악 좌측에서 그리고 하악 우측에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악 좌측에서만 지금 임플란트가 주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래 흡수가 관찰되면서 본 스캔을 이제 촬영했죠. 저희 병원에 의뢰돼서 이제 봤을 때 모습인데, 하악 좌측 부위에 하드 업테이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골괴사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콘빔 CT나 파노라마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이제 의뢰를 해서 본 스캔을 촬영을 해서도 이제, 왜냐하면 이 턱뼈괴사증이라는 게 일종의 골수염이기 때문에 이런 하드 업테이크가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 스캔을 촬영을 해서 확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이제 의뢰돼서 치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치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치료했던 방법은 단순히 그냥 큐레테이지 정도로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치료 방법들을 이제 개발해서 치료 방법이 개선에 의해서 수술이 이제 한 번 정도 치료해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악골에 이렇게 턱뼈괴사증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치조 신경의 침범에 의한 하순의 지각마비와 이부까지 포함된 지각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빨리 환자가 턱뼈괴사증에 이완됐을 경우에는 상급병원에 전원시켜서 이 환자들이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의뢰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왔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PRF를 이용해서 이제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생 치료를 하는 이런 리서치 센터 프로토콜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토콜은 이제 BMP를 사용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초기 ONJ 환자의 경우에는 PRF만 사용을 해도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PRF의 장점으로는 굉장히 채취하기가 쉽죠. 그래서 환자의 정맥혈을 10 내지 20cc 정도 이제 채취해가지고 이거를 원심 분리기에 돌려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고 심플하면서 피브린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류코사이트가 함유된 그런 항염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런 염증에 있어서 굉장히 치유가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재료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된 턱뼈괴사증 환자에서 어정티브 세라피로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 환자도 70세 여자 환자였는데 로컬 덴탈 클리닉에서 임플란트를 4년 전에 했고 3년 정도 알렌드로네이트를 그 피오로 처방받아서 사용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악 전치부 쪽에 임플란트 브릿지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에 골 괴사증이 생겼죠. 처음에는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서 시작이 돼서 골 괴사증으로 이제 점점 발전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저한테 의뢰됐을 때 굉장히 그 초기였기 때문에 임플란트 제거하면서 간단히 PRF를 환자의 그 정맥혈을 채취해서 PRF를 제조해서 이렇게 수술을 해줘서 아주 간단하게 치료가 됐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 후에 이렇게 치유가 잘 돼서 노출된 골 없이 진지부가 깨끗하게 잘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월 후에 팔로업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듯 초기에 완돼서 의뢰되는 ONJ 환자들 같은 경우는 PRF를 사용해서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진도가 많이 진전된 2기, 3기 정도의 ONJ 환자의 케이스에서는 PRF만으로는 잘 치유가 되지 않고 골 재생 치료를 동반하는 치료가 동반해서 하는 것이 더 치료 예후를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RHBMP2를 콜라겐 스폰지에 소킹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HBMP2를 콜라겐 스폰지에 15분 정도 미리 소킹을 해서 지금 그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콜라겐 스폰지를 잘게 잘라서 그렇게 소킹한 재료를 그 디펙트 부위에 넣어서 치유를 시키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으로 BMP를 사용해서 치유시켰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하악 우측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그 ONJ가 생겼는데 이거는 임플란트는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있던 소구치를 발치하고 나서 이제 치유 지연으로 저한테 의뢰가 됐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3년 이상 액토넬이라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PO로 사용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2개의 임플란트 중에서 앞에 있는 임플란트는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위에 이제 콜라겐 스폰지를 그 BMP를 소킹했던 콜라겐 스폰지를 이제 넣어가지고 치유를 시켰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치유 후에 이렇게 좋은 진지바 힐링이 되었고 환자가 오랫동안 이 ONJ 때문에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환자는 또 임플란트를 하기를 원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ONJ에서 치료가 됐던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골질과 골량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임플란트를 하나 제거하고 PRF 그래프트와 BMP와 콜라겐 스폰지를 같이 소킹한 재료를 넣고 한 달 정도 치유를 기다렸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그 후에 이제 치유가 완료된 후에 컴퓨터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 부위를 결정을 하고 상하게도 그 같이 임플란트를 하시기를 원해서 임플란트를 더 추가로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후에 오스텔 검사를 해서 충분히 좋은 스테빌리티를 가진 상태에서 보철과에 보내서 보철 치료가 완료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왜냐하면 이런 ONJ 환자들 같은 경우에 턱뼈 괴사증의 치유는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을 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골염에서 이제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환자가 초기에는 이제 통증도 많이 느끼고 감각 이상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체크한 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또 한 3개월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턱뼈괴사증 치료 후에 1년 가까이 되는 시기에 다시 보철이 완료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로컬에서 의뢰됐던 환자가 되겠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ONJ 때문에 지속적으로 퍼스가 구강 내에서 나오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PTH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의뢰돼서 IND를 먼저 해주고 본 스캔을 통해서 이 환자의 파급 범위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치료를 진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골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골이 있는 경우는 대개 블런트한 그 인스트루먼트 같은 그 페리오스텔 엘리베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뜯어주면은 쉽게 부골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골 제거해주고 마찬가지로 PRF와 BMP 소킹한 콜라겐 스폰지를 잘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이제 드레이니지를 조금 해주면서 수초를 해줬고 2달 후에 이제 사진에서 충분히 잘 힐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대개 구강 내에서 그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농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선행되어야지 환자의 삶의 질을 좀 더 증진시킬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환자도 역시 지방에 있는 치과에서 의뢰됐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양측성으로 턱벽괴사증이 있던 환자였고요. 본 스캔에서 보시다시피 양측에 본 핫 업테이크가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구강 내, 그 다음에 구강 외에도 피스툴라가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이 좀 더 심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부위를 먼저 이제 수술을 했고요. 수술 진행은 이렇게 보시면 뭐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 수술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수술과 함께 항생 소염요법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처치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안에 있는 부골을 적절하게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플랩을 제낀 다음에 일단은 블런트한 인스트루먼트로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이런 부골을 확실히 제거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또 본 론조 같은 것으로 좀 제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로타리 인스트루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트리밍 비슷하게 하면서 안 좋은 골을 그다음에 딱딱하게 굳은 골을 적절히 제거를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포레이션도 좀 시켜주면서 혈행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처치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로컬 병원에서 그 의뢰됐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하악 좌측 부위에 그 구강 내에도 이제 큰 부골이 보이지만 피부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겁이 나서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한 1cm 정도 남아 있어요. 뼈가. 그래서 굉장히 그 골염이 심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그 뼈 자체가 하얗게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염증에 의해서.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본 스캔 촬영하고 이렇게 하악골 좌측 전체적으로 이제 하드 업테이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환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은 제가 하는 재생 치료를 먼저 시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왼쪽 하악 좌측 부위에 있는 그 부골을 전부 제거해 주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수술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블럼 리스트를 전부 정하고 트리트먼트 옵션으로 상악에서는 풀덴처, 하악에서는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해주기로 하고 보철과 상의해서 수술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괴사증을 치료하고 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느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대편에서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뼈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트리트먼트 옵션을 몇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선생님들께서 잘 주재하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케이스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임플란트를 몇 개 식립할 수가 있는 그런 뼈가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2개 이상 이제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하기로 하고 결정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골은 전부 다 한 피스로 제거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위를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는 방법대로
BMP와 PRF를 사용해서 이렇게 치유를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2주, 5주 후에 이렇게 에피셀리아리제이션이 잘 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한 다음에 좀 더 기다려서 환자에게 이제 각을 시켜주면서 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달 정도 후에 이제 체크했을 때 잘 치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치유된 후에 환자하고 이제 다시 치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치유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 우측 부위에 그래도 비교적 좋은 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초기에는 이제 템포러리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덴처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템포러리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완전히 오세인테그레이션 된 후에 4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상하의 풀 덴처, 하악의 임플란트 오버 덴처를 제작해서 보철과에서 딜리버리 했고 지금 한 6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가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4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하악에 되게 펌하게 이제 장착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하기 그리고 풀덴처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 물리적인 어떤 기계적인 합병증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ONJ 환자에서 수술이 좀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 이렇게 환자의 전시적 상황이나 고령이기 때문에 못할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RHPTH, 테리파라타이드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건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리파라타이드는 환자가 이제 본인이 직접 주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테리파라타이드의 이런 본 포메이션의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헌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포스테오 주사는 이렇게 볼펜 형태로 돼 있어서 자기의 피하 쪽에 자기가 주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 같은 경우도 환자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이 주사를 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해 가면서 그 기간을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수술이 어려웠던 케이스에서 그 테리파라타이드를 이용해서 이 ONJ 환자의 본 포메이션이 돼서 치유가 되는 그런 케이스를 보고한 바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과 함께 보조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뼈 괴사증이 한번 생기면 상당히 그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지 않는데 초기에는 뭐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수술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강 내 우리가 봤을 때 구강 내에서 이제 퍼스가 나온다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항생제 치료로 가능하지만 이런 턱뼈 괴사증에 의해서 이렇게 퍼스가 나오는 경우는 안에 있는 그 괴사된 골 조직을 제거하지 않고는 제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만으로는 좀 불가능하고요. 수술적인 어떤 시케스트렉토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골 절제술이 적절하게 시행이 되어야지 치료를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소프티슈가 잘 힐링이 되기 위해서 PRF를 동반해서 사용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치료 후에 수복은 역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런 턱뼈 괴사증 환자에서는 특히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수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예지성 있는 치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흡연이나 음주를 삼가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환자들한테 설명하시기를 햇볕을 좀 쬐시고 그다음에 음식 조절도 좀 잘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것들도 칼슘 섭취를 방해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환자들한테 자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 중이라면 일단 계획하고 있는 그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다면 그거를 치과에서 무조건 끊으면 안 되고 그 처방하고 있는 주치의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그 약을 중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왔을 때 흔들리는 치아라고 그냥 무조건 빼시지 마시고요. 환자를 꼭 그 프리 이밸류에이션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에 알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